해바라기 센터에 오시는 피해자분들 보면 하나같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몰입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희가 간접 경험을 하는 것처럼 같이 마음 아파하고 어떨 때는 같이 눈시울을 적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저희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그걸 뭐 대리외상 증후군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저희 같이 이렇게 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치유를 할 수 있는지 청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그 상대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잡힌다는 것은 내가 질량이 약한 거예요. 질량이 약한데 그 일을 하겠다고 껄떡거리고 있는 거지. 너무 심한가? 그래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부 껄떡새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극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잡아야 돼요. 마음은 상처를 안 받아요. 마음은 본래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거지 걔는 뭐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누가 받느냐면 내 영혼이 받아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는 전부 다 영혼이 하나씩 다 내려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놈이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이 어느 정도고 여기에 밀도를 갖췄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상대를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운용하려면 내 영혼의 질량과 질량의 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꽉 찬 상태를 내공을 갖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공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상대도 운용할 수가 있고 이 천지 자연을 전부 운용할 수가 있어요. 물질을 다 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도인이라고도 하고 신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부르는 거 있죠. 우리나라 각각에 부르는 거. 그 뭘로 불러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 나는 지금 왜 그 사람들을 접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뭘로 와 있느냐면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20여 년간 우리가 이 학교, 사회의 학교 시스템에서 그 기초 공부를 시키는 교육 시스템에서 배워서 이제 30대가 되면 어디로 오냐면 사회학교로 와요. 사회학교로.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40대까지 사회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직으로, 그러니까 기업 조직으로, 공공조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 학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습은 뭐가 주냐면 실습인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책으로 놓고 배웠던 요것을 이제 가지고 사람과 환경을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 사회학교에 오면. 그런데 그 중에 이 나를 교육시키려고 온 대상자가 그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와서 내가 여성 청소년 분야에 와서 무슨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사범대학에 뭐 아동 심리학 그 공부를 한다 하면 내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학생이 요료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연구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왜 지금 저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내 연구 주제야. 내 연구 주제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연구해서 그것을 내가 말을 해줄 수 있는 내공이 안 생기면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입을 닫을까? 열고 있을까? 응? 입을 전부 열고 있어. 그지? 들어만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지금 우리는 대화 속에서 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1단, 2단, 3단을 넘어가야 그 근저에 있는 뿌리까지의 얘기가 다 올라오는데 여기서 자꾸 내가 잘난 체를 해야 돼가지고 요 1단도 안 나왔는데 자꾸 내가 개입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연구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질량도 약한 놈이 자꾸 헛소리 해야 되니까 내 기운이 나가죠. 어? 내 에너지가 나가죠. 내 에너지가 나갔으면 이 빈자리는 채워야 되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 상대의 탁한 얘기가 내 얘기로 들어와. 지금 아픔을 당한 사람 얘기는 탁한 에너지란 말이에요. 응? 내 걸 자꾸 내놓고 탁한 에너지를 여기다 자꾸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맑아져? 탁해져? 응? 그래서 그걸 트라우마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 원리를 누구도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트라우마 센터 간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냐? 어느 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아서 정확하게 내가 내 할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없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왔기 때문에 도움 받으러 온 게 맞아요. 어? 도움 받으러 왔는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선내가 들어야 돼요. 들었는데 뭔가가 딱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 내가 답이 나가듯이 이게 안 나오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잘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을 충분히 내가 듣긴 했는데 아직 내가 해드릴 말씀이 없네. 다음에 한번 와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눕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해야 될 말을 충분히 다 했다면 다시 올까 안 올까? 응? 다시 와야 정상일까 안 와야 정상일까? 응? 응? 다시 와야 정상이요. 다시 와. 왜? 내가 아직 말을 다 못했잖아. 근데 상대방이 정성껏 내 말을 지금 들어주고 있잖아. 지금 그 사람들은 내 거를 지금 못 털어놔서 지금 이 죽을 지경인데 상대가 쓸데없는 개입을 안 하고 계속 들어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필요하면 다시 와요. 안 오는 사람 못하면 안 오는 사람 놔둬요. 내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다시 오면 또 들어. 그리고 상대가 얘기를 잘 할 수 있게끔 추임새를 넣고 그렇게 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단초들을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되면 네가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했구나. 오늘 이렇게 당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 부끄럽거나 어떤 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은유적으로, 그래서 상대를 이끌어줄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이해되게끔 해서 자기의 모순을 깨우쳐 알게끔 그렇게 하면서
그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처리를 해나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육체적 상처가 있다거나 뭐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임시 방편인 거고 가장 본질적인 거는 그것을 건드려서 그 부분을 본인이 깨우쳐 알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었었단 말이야. 그래야 이게 사람이 연구가 되지. 그죠? 그렇게 해서 3년 한 것을 기록하고 책자로 내놓으면 이 책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사례 연구가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한 3년 정도 더 해서 또 기록을 해서 이제 내놓으면 그 품질이 더 나아질까 나빠질까? 응? 그러면 이제 밖에서 나를 찾게 돼요. 밖에서 나를 초청해서 이제 지금 나처럼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이제 사고 당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보다 내가 이제 사람을 가르치러 다니는 일이 많아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쪽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10년의 책을 한 3권 정도 써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분야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지금 탁한 에너지들이 많이 응집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필요한 이제 이 얘기를 사회에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우리 이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다가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경찰이면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인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인으로 성장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 경찰에서 더 성장시켜서 공부를 더 시켜야 될 사람은 여기에서 승승장구할 테고, 그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보다는 네가 사회에서 더 쓸모 있을 사람이면 사회에 나가서 또 대학에 교수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어떤 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활약을 하면서 내가 또 거기서 연구를 하고 사회에 더 이 질량 있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50대 이후에는 요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들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 50이 넘었는데도 현장에 있는 사람 계속 가가지고 아휴 그 어려움 당해서 어떡하냐고 참 같이 눈물 질질 흘리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기간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이게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늘어야 정상이에요?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꾸 늘고 있는 건 우리가 바로 했다는 반증이에요? 바로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응? 왜 대답하기 뭐해? 바르게 못했다는 반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나 자신을 바로 갖추는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응? 그래야 되는 사람이 뭐 지금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아이고 나 참.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트라우마가 걸릴 수 있어 없어? 응? 근데 걸릴 수 있어. 내가 얘기한 대로 잘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면 트라우마에 안 걸리는데 응? 그렇게 안 하고 또 내가 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껄떡거리면 트라우마에 딱 걸려. 응? 그지?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리에서 역할자고 나는 내 자리에서 역할자고 요것이 왜 너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아픔을 당하면서 너는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요것을 찾아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내 공부였었다 이거예요. 어?
요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잘 듣고, 응? 내가 잘 듣고 깨끗하게 듣다 보면 상대한테 안 딸려가. 그건 내가 상대한테 딸려갔기 때문에 내 영혼도 상처를 받는 거야.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응? 동조화 현상. 그래서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너의 거를 그대로 내가 객관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말도 지식 에너지예요. 그 말에는 아픔이 없어요. 그지? 그 말에 무슨 아픔이 있어? 네 영혼을 내가 느끼는 거야. 네 영혼의 아픔을 내 영혼이 느끼는 거지. 그 말에는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있어지고 질량이 커지고 밀도가 생겨서 내 주체가 딱 형성돼 있으면 네 영혼이 아픔을 알고 네 영혼의 아픔의 원인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트라우마에 안 걸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 네가 안 걸릴라 해도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뭐 트라우마 센터 가서 한다고 해도 여기에다가 흙탕물을 휙 젖었어. 그러면 흙탕물이 쫙 올라왔지. 근데 가만 뒀어. 그러면 위에 맑아졌지. 밑에는 끄레가 그대로 있지. 근데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했어. 이물이 탕 흔들렸지. 그 옛날 것까지 같이 올라와 안 올라와? 같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는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이제 그 끄레가 많아져서 걸쭉해. 이제 가만히 가라앉혀도 이게 맑은 물이 안 생겨. 그럼 너도 병드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스스로 병드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 스스로 여기에 있는 그 티끌, 흙탕물의 그 입자, 그놈을 빼내야 되잖아. 물하고 분리해서 그 빼내는 것의 역할 또한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내 끓에는 그 사람이 단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끓에는 내가 단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돕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상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에 이 내 영혼 에너지의 질량의 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밀도는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또 알아야 돼요. 밀도는 진리의 지식을 접해야만이 밀도가 생겨요. 왜? 지금은 우리가 상식 시대이기 때문에 상식, 지식이 그러니까 논리가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든 뭐든 요거를 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일정한 질량을 갖게 되고 그것이 그 그룹을 형성해서 질량을 갖게 되면 요거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지식이 꽉 차서 이제 되는 현상을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들으면 우리가 뼈다고 곰국을 끓이면 바글바글 끓이다가 가만 놔두면 밑에는 그 뼈다고 끓인 국물이 남는데 위에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 그 기름층으로 딱딱하게 굳잖아요. 요 놈이 상식이야. 그래서 지금은 전부 상식 시대예요. 상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너하고 나하고 상식이 맞니 안 맞니 딱딱 대기는 좋아. 근데 나는 내 상식에 갇혀서 못 움직여. 유동성이 없어. 너는 네 상식에 갇혀서 못 움직여. 그러니까 요 상식과 상식이 만나서 상식의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하고는 잘 통하는데
이 주파수가 안 맞는 놈하고는 늘 엇나가. 이걸 상식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꽉 찼으되 상식과 상식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게 하려고 대화를 시도해봐도 너는 네 상식으로 달라들고 나는 내 상식으로 달라드니까 계속 부닥쳐. 그래서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멀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부부 간에 오래 살면 살수록 가까워져야 정상이요? 멀어져야 정상이요? 응? 가까워져야 정상이지? 가까운 사람. 응? 3년 살았을 때보다 5년 살았을 때, 5년 살았을 때보다 7년 살았을 때가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다 왜 안 들어? 결혼했으면 다 들어야 말인데. 그지?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상식인의 시대에 상식과 상식이 부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네 영혼과 내 영혼이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대화를 안 하면 상처를 안 입잖아. 그지? 그래서 요 상식 시대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다. 요 각각의 상식을 녹여서, 각각의 상식을 녹여서 그 밑에 있는 요런 물처럼 서로가 돼 있으면 만나서 융합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구도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진리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 상식을 녹여주는 뭐 어떤 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딱들하고 다 딱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잘 못 지내는 게 정상이지, 그지? 응. 그래놓고서 무슨 여성 청소년과요? 애들 그 학교 폭력이 전부 그런 문제 아니야? 그 다음에 가정 폭력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대화가 불통인데 거기서 남자가 째작거리고 여자가 힘이 있으면 여자가 남자 때리는 게 가정 폭력이고, 그지? 그리고 힘이 없는 게 여자인데 남자가 힘이 있고 거기 또 서로 대화가 안 통하면 입에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깨작거리면 또 얻어 터지는 게 여자가 폭행당하는 거고, 그렇잖아? 거기다 폭행당할 때 가만히 그래도 있으면 괜찮은데 또 대들으면 또 칼로 찔러대고 막 이러는 거잖아.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 여청 경찰을 한다는 게 넌센스야.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다 걸려. 그 아픔을 내가 들으면 내 상식과 그냥 딱 맞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신랑 새끼하고 하는 짓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저거. 그러면 너도 울고 나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참 그러고 앉았는 거지. 응?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한 사람을 이미 찾았는데 그 진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각자의 상식을 다 녹여준다면 그 사람한테도 진리일 거 아닐까? 응? 그죠? 누구든 어떤 정보든 그것이 내 상식을 녹여서 이것의 유연성을 갖게 하는 그 가르침이라면, 그 정보라면 그 놈은 나한테는 진리니까. 그지? 근데 내 거는 녹여줬는데 네 거는 못 녹여주네? 그러면 나한테는 진리인데 너한테는 진리가 아니야. 그게 전부 오늘날 종교야. 불교로 가니까 나는 녹여주는데 내 기독교 가니까 나를 못 녹여줘. 그러니까 나는 불교에 계속 가서 매달려. 그지? 너는 교회 가니까 내 거 풀어주는데 절에 가니까 못 풀어줘. 그러니까 나는 교회로 다녀. 그렇게 해서 전부 또 이 정신 지도자들도 자꾸 찢어져 말겨져 있네. 그럼 이게 통합이 돼야 안 돼? 불교에 다니는 사람하고 기독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 응? 그것도 상식이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지. 응?
그러면 나는 기독교고 우리 신랑은 불교면 대화가 안 되면 이 두 개를 같이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줄 진리를 너희들 보고 찾으라고 둘을 붙여놓은 거 아니겠냐. 근데 그거 찾으려고 노력해. 내기를 흡수하려고 노력해. 그래. 그러니까 싸워야 정상이야. 안 싸워야 정상이야. 응? 싸우는 게 정상이잖아. 그래서 이게 종교전쟁이 집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리를 조금씩 알겠죠? 어? 누군가와 누군가가 해서 지금 의견 충돌이 나고 뭔가가 이 같이 융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상위 개념에 뭔가가 너희들한테는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죠? 우리 둘을 녹여서 융합을 시켜줄 촉매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촉매제가. 어? 그걸 뭐라고 해? 용매라고 그러지? 용매. 어? 뭐 이 딱딱한 걸 녹이는 거. 이 용매를 우리는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융합이 되기를 원하면 너하고 나하고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건 같이 찾는 노력을 해야지. 그죠? 그러면 우리 여청 경찰관들이 이제 그런 부부 간에 그 다음에 학생 상호 간에 그지? 이런 것들 남녀 간에 이런 것들의 이 환경들을 보니까 전부 그런 어떤 이 상식과 상식, 지식과 지식 이런 것들의 그것을 몰라서 내 것만 가지고 이 주장하는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응? 그런데 내가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둘 다 자기들이 가진 상식을 녹여내서 이 사람들이 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진리야 아니야? 응? 그 두 사람한테는 진리야.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뭐라 그래? 나는 너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니까. 그런 사람으로 성장돼 있어야 될 때가 언제냐? 50인 거야. 지천명에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바쁜 사람 많지 여기. 그 지금 지나간 사람도 있고 뭣도 모르고 이제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나처럼. 응?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지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찾은 진리를, 나는 그 진리를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장들하고, 그 전에 이제, 그 전에는 과장들한테 내가 내 진리를 너한테도 진리인가 검토를 좀 해봐라 하고 내 자료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자기의 진리가 맞으면 계장들한테도 검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계장들이 그게 지 진리가 맞으면 그거를 직원들한테 검토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검토 요청 받은 사람 봐요. 계장 이거 하나도 역할을 안 했어. 의무를 안 했어. 여기 저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그 검토한 계장도 손 들어봐. 검토한 계장. 계장들도 검토를 안 했으니 뭐. 그 과장이 의무를 행하지 않았구먼. 이제 앞으로 나하고 근무하면 누가 의무를 행하지 않았는지 다 나와.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막혀버렸어. 정보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딱 가두고 자기만 딱 가두고 이제 밑에다 안 주는 거야. 응? 그래서 태양이 아무리 찬란히 빛나고 따뜻하게 빛나면 뭐하냐? 구름이 가리고 있는데. 응? 과장님 똑바로 하세요. 응? 그렇게 해서 그 정보들을 점검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내 거를 찾아서 또 다녀야 돼. 근데 어디로 다니느냐? 인터넷에 헤매면 돼.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 뭐 옛날처럼 발품 팔아서 뭐 들로 산으로 뛰지 마. 어?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 멈추고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그거나 뒤지고 있어. 뭐 내 길도 못 찾은 놈들이 뭘 열심히 뛰어다니냐? 그거나 찾아.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면 되잖아. 어? 그지? 그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축원을 그렇게 한다니까. 내 말을 듣고, 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잠시 멈춰서 제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축원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네가 행을 안 하면 받을 수 있어 없어? 응? 네가 행을 해야 받아. 그지? 그 노력을 해야 받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 트라우마 부분이 너무 쇼킹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근데 지금 우선 당장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시지 말고 내가 이해되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내가 조금씩 실천을 하고 근데 상대 얘기를 입 다물고 듣는 것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뭔 어려움이 닥치거나 뭔가 벽에 부닥칠 때 그때는 이제 물으러 오세요. 근데 누구한테 가야 돼요? 총장님한테. 아니요, 계장한테. 그래서 계장이 또 해결을 못 해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과장님. 그래야 과장이 해결을 못 해주고 총장. 그때 나한테 와야 돼. 올라오는 것도 거꾸로 단계를 밟아서 와야 계장이 지가 못난 걸 알지. 저도 쥐뿔도 모르는 놈이 뭐 세상 거 다 아는 것처럼 껄떡거려요. 근데 결국은 그게 내 어려움을 풀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간섭질이었다는 거지. 응? 그래서 갑질인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특히 계장 이상급은 갑질을 못하도록 내 있는 동안은 갑질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려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 주는 것도 갑질이야. 아셨어요, 과장님? 요건 요까지만 설명을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